안녕하세요. 바둑인TV입니다. 오늘의 바둑 강의는 타이젠 6단 수강생분의 실전 대국 장면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둑을 보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강생분께서 100으로 두신 바둑이고요. 초반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초반부터 두 칸 낮은 협공 정석이 나오면서 제 유튜브를 아주 열심히 봐주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날일자 정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중요한 포인트는 밭전자를 째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쬐을 경우에는 흑돌 두 점이 죽으니까 째기 전에 마늘모로 방어해주고요. 백도 다른 데를 가게 되면 여길 쬐을 때 흑돌이 방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는 날일자로 방어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쉬운 정석을 찾는다면 한 칸 뛰고 나서 이렇게 두는 게 제일 쉬운 정석이에요. 하지만 흑도 여기서 이 변화도에서 제일 어려운 한 칸 정석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백의 다음 한 수가 중요한데요. 백은 여기 가운데를 끼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끼우게 되면은 끊었을 때 백돌이 먼저 죽겠죠. 그래서 끼우기 전에 마늘모로 방어를 한번 해줄 겁니다. 여기서 흙이 아래 뭐 이런 걸 지킨다 라고 한다면은 날일자로 나갈 거고요. 흙이 여기서 마늘모로 방어를 한다 그러면 그때 여기를 끼우겠다는 거예요. 우선 끼웠을 때 바로 먹는 것의 경우에는 끊게 되면 활로 2개 대 활로 3개로 흙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흙도 단수를 바로 못 치고요. 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늘게 되면 백의 다음 한 수로는 찝는 것과 연결하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찝는 건 어떤 생각이냐면은 찝고 나서 연결한 다음 흙이 넘어간다면 먹여치기를 하고 활로를 없앰으로써 뒤에 자충을 이용해서 흑도를 잡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망했죠. 아래 다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흙도 여기선 어떻게 둬야 되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길 찝어야 됩니다. 찝는 자리가 누가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석인데요. 이걸 찝고 넘어가게 되면은 뒤에 자충을 건다라고 해도 활로를 없앴을 때 백돌이 활로는 2개, 흑돌이 활로는 3개로 백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백도 여기선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단수치고 바꿔치기를 하게 되면은 흑의 우하기에서 집을 많이 가져갔고 그 다음에 여기 밭전자로 들여다보는 수가 아주 매력적인 수가 있습니다. 백은 흑돌 넉점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둬야 되는데 14, 16에 활용을 당한다면 흑이 다시 한번 손을 뺐을 때 흑이 조금 더 유리한 바둑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백도 여기서는 바로 찝는 게 아니라 연결부터 하셔야 돼요. 아, 여기서도 찝으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걸 찝게 되면은 연결하고 나서 넘어갈 때 바로 여길 찝는 게 아니라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교환이 있을 때는 여길 붙인다고 해도 가운데를 끼우면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죠. 그런데 여기 찝혀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붙이고 연결하는 수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활로가 하나 더 늘어나죠. 자, 이렇기 때문에 여길 다시 지켜야 되고요. 그러면 찝고 먹여치고 활로를 줄이면은 다시 한번 백돌의 활로가 4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애도 단수, 단수, 없앴을 때 흑돌이 먼저 죽게 되겠죠. 정석이 복잡하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흑도 찝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된다면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백도 여기서 찝는 건 같이 찝어지니까 여길 지켜야 되고요. 흑은 방금 전에 급소 자리를 뺐고 그 다음에 활로 없애기, 메꾸고 먹여치고 젖힐 때 흑도 다시 한번 먹여치고 활로를 없앤 다음 없애고 없애고 없애면 빅이 됩니다. 하지만 위쪽에 있는 흑돌 6점이 죽는다면 아래 백돌까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일수를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백이 선수로 정석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두터움을 본다면 백의 두터움이 조금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뺀다면 이 정석은 백이 유리한 정석이 되고요. 그래서 흑도 다시 한번 비틀어야 됩니다. 흑은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여길 붙여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는 수순의 진행됨에 따라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가 중요해요. 넘어갔을 때. 찝으면 여기 찝히니까 안 되고요. 여길 둬야 되는데 조금 전에 흑이 여길 뒀죠. 근데 여길 두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지키게 되면은 끊는 약점이 남기 때문에 호구로 지켜야 되는데 이후 진행을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똑같이 정석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흑이 중앙으로 호구를 치게 된다면 끊는 약점이 남죠. 백도 둘 중에 하나만 죽는다면 오른쪽 백돌까지 싹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엔 백선이었는데 지금은 흑선으로 바뀌었죠. 흑이 먼저 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반대로 흑이 좋은 정석이 돼요. 4로 붙이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백이 나쁜 정석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백은 여기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버리는 전략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흑은 일단 먹어두고요.
그러면 찝고 호구로 받을 때 한 칸 띄는 것까지가 정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흑은 우학이 집을 가져갔고 백은 두터움을 가져간 거예요. 여기 형태를 잘 보시면 나중에 활용 수단이 많거든요. 그래서 흑이 한 번 더 거의 지켜야 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백도 두터움이 상당하기 때문에 서로 어려운 바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전 진행 따라가 볼 건데요. 실전엔 나를자를 선택했어요. 자, 이 수는 사실은 나쁜 수예요. 왜 나쁜 수냐면 마늘모로 뒀을 때 다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걸 끼우는 거는 날일자에 있기 때문에 수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는 백이 먼저 죽었죠. 그래서 백도 어쩔 수 없이 여길 끼우기 위해선 한 번 더 늘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 코 붙이는 수가 아주 좋은 맥점입니다. 살리려고 한다면 그때 한 칸을 띄워주고 잘 보시면 지금은 끼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3이 있기 때문에 먹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는데 지금 누구 차례죠? 흑 차례죠. 흑이 다시 한번 손을 뺀다면 이 정석 역시 흑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백은 날일자로 뒀을 경우에는 마늘모로 두게 되면 나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전은 붙이는 수를 선택했는데 이 수는 안 좋은 수입니다. 실전처럼 젖히고 버리면은 백이 조금 유리한 정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정석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눈목자로 지켰는데 이 수는 방향이 좀 아쉬워요. 저는 초반 포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간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변의 간격과 좌변의 간격을 본다면 좌변 쪽이 더 넓죠. 더 넓은 곳을 둬야 더 큰 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한 칸 걸침을 했을 것 같아요. 자, 백은 정확한 방향으로 갔고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상을 둬야 되는데 실전엔 한 칸으로 걸쳤어요. 근데 지금은 좌변 쪽 백도란 점이 좀 약하잖아요. 저라면 붙이는 수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붙이는 수는 어떤 의미냐면 젖힐 때 왼쪽으로 젖혀서 좌변 쪽 백돌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 정석의 경우에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백돌과 시너지를 만들 수 있죠. 한 칸으로 지켜놓으면 좌변에서도 집을 기대할 수 있고 백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좌변 쪽 흑돌은 자연스럽게 엷어집니다. 실전 같은 경우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좌변 쪽 좌상이 흑돌이 두터워지고 그만큼 백돌이 조금 더 엷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개하는 과정은 나쁘지 않았어요. 잘 나가셨고요.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아쉬운 수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형세가 누가 좋을까요? 지금은 백이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흑이 바둑에서 우하기를 제외하고서는 집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어요. 두터움도 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바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 한 수는 어디일까요? 아직까지는 초반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간격을 잘 보셔야 돼요. 실전에는 하변을 지키는 선택을 하셨는데 이거는 당장 안 지킨다고 해서 한 칸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돌이 약하지 않거든요. 여기 나와서 끊는 싸움 같은 경우는 연결이 선수예요. 그러면 지켜놓고만 있어도 우변 쪽, 하변 쪽 백돌은 모두 강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간격이 넓은 자리로 가셨어야 됐어요. 받은 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어려운 바둑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날일자 침입. 이거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타개를 아주 잘하셨어요. 나오는 과정도 좋았고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백이 승기를 잡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한 칸까지도 좋았는데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겨요. 여기 지금 한 칸짜리 들어왔다는 거는 뚫겠다는 걸 어느 정도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같이 끊어주게 되면 흑돌이 활로가 많이 부족하죠. 예를 들어 이 싸움이 좀 무서워가지고 실전에는 이걸 선택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흑의 다음 한 수가 있나요? 잘해야 중앙으로 나가는 것 정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긴 단수치고 연결하면은 여기까지가 다 활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단수도 선수라고 생각하면 우변이 살아있죠. 그러면 이게 살아있다 생각하면 중앙으로 나갔을 때 흑돌이 약해 보이나요? 백돌이 약해 보이나요? 백돌이 훨씬 약한 상황이죠. 실전에는 여기가 돌파되면서 여기가 다 선수였는데 선수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바둑이 갑자기 흔들렸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백이 8대2 정도로는 좋았을 텐데 이거 되는 순간 거의 5대5입니다. 자, 이후 진행에서 날일자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여기서도 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이 바둑의 승리 플랜을 잘 세우셔야 돼요. 우선 승리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 누구의 집이 더 큰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현재 흑집은 대략 35집 정도 나 있습니다. 백집은 못해도 40집은 나 있거든요. 그럼 이 바둑의 경우에는
중앙 백 대마를 잘 살려놓고 좌하에 있는 뒷맛만 없앤다면 백이 이기는 바둑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이 바둑을 마무리 지을 것 같냐면 일단 중앙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변 흑돌도 아직 못 살아있거든요. 압박을 해서 흑이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면서 백돌은 자연스럽게 타게. 여기가 나와지는 것만으로 지금 좌변 쪽에 있는 흑돌도 약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여길 지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각하는 게 좀 자유로워져요. 그냥 지켜도 되고요. 한 번 더 박아버려도 되고 아니면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백한테 선택권이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는 좌변 쪽을 선택하셨는데 좌변 쪽은 흑이 두든 백이 두든 그렇게 가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실전도 보시면 돌 투자가 많이 된 거에 비해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괜히 흑돌만 중앙에 하나 더 쌓이니까 상변 쪽 백돌의 사활만 어려워졌습니다. 실전에도 이런 상황에서 정답이 나왔는데 막았을 때 지켰죠. 많이 유리한 상황이면 지키는 게 맞지만 지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좀 타이트한 바둑이에요. 그러면 저라면 넘어가서 버텼을 것 같아요. 또는 여기 압박을 넣어봤을 것 같아요. 실전에 여길 지키다 보니까 한 수 손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우변의 백돌 석점이 죽으면서부터는 오히려 흑 쪽이 유리한 바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둑을 총평해보면 어떻게 결정 지을 수 있냐면요. 잘 두셨는데 승리 플랜이 좀 아쉬웠어요.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우변 쪽이었어요. 이때 끼우는 것까진 좋아요. 끊어야 됩니다. 선수가 듣는 게 바둑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실전에 여기 호구 자리를 뺏기면서 선수가 다 사라지면서부터 바둑이 이상해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잘 두셨는데 흑이 두든 백이 두든 큰 집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 둘 자리예요. 왜냐? 어차피 상대편이 둔다고 해서 큰 집 되는 거 아니잖아요. 줘버려도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곳을 찾아가야죠. 중요한 곳은 중반부터 어디냐? 집을 확실하게 지을 수 있는 곳, 뒷맛이 나쁜 곳, 이쪽을 좀 더 봐주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초반 정석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한 칸 띄웠습니다. 끼우는 걸 노려야 되는데 바로 두는 건 먹혀서 안 돼요. 그래서 마늘모로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둘 때 끼우는 겁니다. 이거는 먹는 건 먹어버리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늘어야 되고요. 찝고 두는 거는 넘어가 준다면 땡큐지만 여기서 찝고 돌려버린 다음에 이걸 물어본다면 다시 한번 흙이 좋아지니까요. 그냥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찝으면 찝힙니다. 그래서 여기 지켜야 되고 연결, 맞고 호구 치고 정석인데 이렇게 정석이 만들어지면은 하변 쪽 백돌이 두텁다. 그러니까 흑도 여기서는 3을 뒀을 때 4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먼저 붙여야 한다. 이 돌이 있으면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빈삼각이 아니라 연결하고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서 백도 늘게 되면 연결이 아니라 버리는 걸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가 정석 진행입니다. 어렵죠? 여기까지는 많이 망해 보셔야 돼요. 바둑 둘 때 망하는 거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희 한 판 두고 그만둘 거 아니기 때문에 100판, 200판으로 갔을 때는 몇 번 망했던 걸 바탕으로 훨씬 많이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해 볼 게 있었는데요. 손 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 빼면 날일자로 덮는 거예요. 또 손 빼면 막아서 만약에 둔다면 늘고 붙이는 수가 있는데 젖히고 늘고 패싸움을 해야 하는데 찌르는 패감 받아주고 여길 붙이면 이거는 백이 좋습니다. 막아야 되는데 때렸을 때 이 패감이 듣지가 않아요. 양단수가 있거든요. 때리면 자충, 위쪽으로 때리는 건 이렇게 해소. 늘고 늘고 단수 쳐놓는다고 해도 이 변화도는 백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은 바둑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